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자, 추석 이후 이제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혹시 이후에 이제 집값이 또 상승되는 건 아닌지, 혹은 경매 투자가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 고민이 되는 요즘이기도 하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승에 대한 시그널인 금리 하락을 예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거 뭐예요? 하락의 대표적인 시그널인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둔촌주공 약 1만 2천 세대의 막강한 공급 폭탄이 있을 예정이며, 또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금도 야금야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냥 너무 불안해요. 요즘에 그냥 너무 불안한 요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 시점에서 정확한 시장 판단과 출구 전략 등을 속 시원하게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현재 집을 사는 데 있어 담보대출 규제가 막강하게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전세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전세 쏠림 현상을 통해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향합니다. 그러면 월세 상승을 당연히 역대급으로 만들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21년 장, 그때 폭등장이죠.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벼락거지를 피하고자 대출 규제 전 담보대출을 미리 받아서 수요는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무려 8조나 되는 은행 주담대 대출이 금액이 실행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죠. 자,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상승에 대한 기류, 하락에 대한 기류가 같이 시소를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의 대표적인 시그널 금리 인하에 대한 하락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부동산 하락에 대한 지표, 대표적인 시그널 대출 규제,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폭등하는 집값을 찾고자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현재 실행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DSR 계산보다 금리가 다소 높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DSR이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대출을 갚는 데 있어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이야기합니다. 여튼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DSR이 높으면 안 좋은 거, DSR이 낮으면 재정적 안정화로 보고 대출을 좀 더 실행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뭐냐? 기존 DSR 상점 방식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미래에 발생할 가산 금리를 고려하여 임의로 금리를 부과, 대출 한도를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대출 규제를 왜 하냐? 딱 잘라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네 소득이 낮은데 대출을 많이 받으면 못 갚고 힘들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형이 직접 나서서 그냥 대출 한도를 정해줄게. 안전하게 갚을 수 있도록.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까지는 기존 8월까지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0.38%로 적용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0.75%로 상승된 상태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요, 주담대 대출이 약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용대출 또한 감소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담보대출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자, 여기다가 금융감독원 원장이 시중 5대 은행장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가계대출 왜 이렇게 높아졌냐? 너네들 관리들 안 하냐? 꼭 내가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야 되겠냐? 응? 내가 별도로 규정은 하지 않을 테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가계대출을 증가를 줄여나가라. 내가 지켜보겠어. 이렇게 고지합니다.
그래서 시중 은행들이 제각기 담보대출을 제재하기 시작합니다. 세대원 중 1주택자 보유 시 주담대를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도 내 집 마련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전세자금 대출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을 금지합니다. 기존 내 자가주택이 안 팔려서 전세라도 맞춰갖고 잔금을 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그 외 가라태기 대출을 불과 각 금융사들이 대출 규제를 속속히 만들어내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적용을 제외하고도 금융사에다가 여러 조건을 걸어 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죠. 한마디로 투자 목적이 아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자, 근데요, 서울의 경우는 기존 다주택자들도 어차피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당연히 적용되고 있었고요. 취득세 중과, 종부세 부과, 양도소득세 최대 70% 부과 등으로 인해 어차피 진입이 불가능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실수요자들만 움직이는 서울은 솔직하게 큰 지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수도권 및 지방은 실수요자 플러스 투자자가 함께 움직이는 시장이라 다소 침체기를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현 대출 규제로 인해 수요는 일부 하락기를 예상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분간 보완 및 하락기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하락 시그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기축통화가 되는 미국이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0.5% 공격적인 인하를 감행했습니다. 무려 4년 만에 방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0.25%씩 내리면서 시장 상황을 살피며 금리 하락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0.5%인 B컷을 파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중 물가보다는 일자리 및 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연말에는 추가 금리 인하까지 예고되어 있는 상태라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인데 반대로 보면요, 경제 침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연준의 금리 인하와 동시에 이거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좋다고? 이러면서 미국 S&P하고 나스닥은 그 즉시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금리 동결 카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현재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으며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높아진 금리로 인해 자영업자분들의 역대급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서민들도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자산가치, 즉 부동산 가격은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마 미국처럼 급격한 금리 하락은 다소 예측하기 어려운 현 상태입니다. 대출 규제, 금리 하락 두 개의 이슈가 맞물려 있는 요즘 현재 비수도권 혹은 지방의 부동산들은 공실률이 넘쳐 흐르며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젊은 인구의 감소, 지역경제 부실화, 불편한 인프라 등에 인해 침체 시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더욱 심각한 양극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 시점에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거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요, 금리 하락 부분이 확실해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공급 부족으로 인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요 입지의 경우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즉 금리 하락으로 인해 화폐 가치는 떨어지며 자산 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수익률 부동산도 덩달아 상승폭으로 올라갈 예정이죠. 자, 그럼 우리가 경매를 통해 지금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을 보는 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있죠. 경매하면 지금 대출 돼요? 경락 대출 가능한 겁니까? DSR을 저렇게 옥죄어 오고 있는데 대출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요즘에 많아졌습니다. 최근 5군데 이상의 금융사 지점장님들과 면담을 제가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다만 1금융사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며 나오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디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 실행될 대출이 방빼기 및 DSR을 적용을 통해 60% 선에서 실행될 수는 있습니다. 반면 2금융권에서는 기준과 동일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낙찰가액의 80%, 감정가액의 70% 중 이 중 낮은 금액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낙찰을 70% 미만으로 받았다면요, 경락잔금 대출의 레버리지는 90%까지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DSR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매매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 대출을 통해 조금 더 폭넓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경매를 통해 대출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지금이 가장 싸다, 와 영끌하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사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행 열차를 탑승하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점에서는요, 무리한 영끌 투자는 상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부 숨고르기 양상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지속적인 경공매 물건을 검색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저와 함께 기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부하면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석 발굴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 멘티분들 중에서 여행 가이드 분이 계셨어요. 직업이 상담을 통해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 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 그로 인해 해당 업종은 미래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른 업종으로 이직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영어 강사 활동을 하겠대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분들은 공고사직을 당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보려고 노력한 내 사업 아이템, 창업이 결국 문을 닫았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힘든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 시청자 많은 분들, 혹은 자영업자 많은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별은요, 바라보는 자에게만 빛을 줍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힘든 시기를요, 슬기롭게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게 헤쳐나가 보도록 하시죠.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 금리를 떨어뜨리냐 떨어뜨리지 않냐에 대한 기로에 상당히 서 있어요. 금리를 떨어뜨리자니 부동산 폭등을 잡지 못해 권력을 잡을 수 없게 되고, 만약에 금리를 현 상태를 유지하자니 서민들의 경기 침체,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양 기로에 서여 있죠. 금리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처럼 B컷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C컷으로 베이비 스텝으로 조금 0.25씩 떨어뜨리면서 아마 시장을 보면서 반응할 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대출 규제는 조금 더 보강해서 진행될 예정인데, 자, 경매라는 시스템은 국가에서 공권력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금액을 매겨놔요. 근데 우리는 항상 시세대로 사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금액보다 밑으로 사죠. 그 밑으로 삽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물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은행은 영리기관입니까? 비영리기관입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담보물이 충분하게 있다면 레버리지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 옥석을 지금 무턱대고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아마 금리 상승 여파와 부동산 규제 여파로 인해서 일부 침체기를 겪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
막 연끌하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숲고르기 양상을 지켜보신 다음에 안전 마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들을 경공매로 안전하게 취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